두 분도 홈스쿨링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교육, 공교육을 받고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공교육을 받다 보면 공교육 가운데는 불건전한 면이 적지 않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때는 폭언도 듣기도 하고 또 뭐 폭력을 받기도 하고 뭐 교사로부터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한 것은 아마 대부분 공교육 받은 사람이 다 있을 터인데 근데 이제 반성해 보면 그런 그 좋지 않았던 상황들 예를 들어 뭐 학생 수가 많았다 또 동급생들 가운데는 굉장히 폭력을 행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뭐 이런 또 교사들이 무자격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비인격적인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갖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반면 교사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극복해야겠다는 어떤 뭐 스스로 노하우를 개발했다든가 혹은 동급생들 가운데도 뭐 어떤 인격적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내가 이 친구는 뭐 이 정도로 내가 상대하겠다 이런 어떤 노하우가 사실 공교육을 받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익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옛날을 반추하면서 이 정도는 이렇게 내가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홈스쿨 경우는 모범이 부모님이고 어떻든 장 자체가 가정이라는 장에서 행해지고 있고 할 경우 굉장히 온실 효과는 날 수 있을 터인데 만일에 정말 어떤 이런 영적으로 불량한 뭐 상황이 온다든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거친 뭐 이런 사람을 만나 이랬을 때는 일단 반면 교사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작용이 나타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제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도 갖는 궁금증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통계적으로 홈스쿨 한 자녀들이 90% 이상이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지났을 경우 지금 현재 대학원생인 나이 우리 김 목사님 경우는 큰 자제분이 이제 대학원생 나이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 40, 50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뭐랄까요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함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건 예상을 좀 해보셨는지? 그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면역성 문제죠. 쉽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면역성 그러니까 문제죠. 온실 예. 효과. 네. 그러면 저 전공이 이과 쪽이니까 제가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묘목을 키울 때 또 저희가 또 지금 홈스쿨 하면 전원에 있는데요. 묘목을 키우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묘목을 처음부터 씨를 뿌리지 않고 온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키우죠. 키우죠. 예. 옛날에는 다 씨를 뿌렸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온실에서 키우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묘판도 옛날에 씨를 뿌렸는데 지금은 씨 안 뿌립니다. 온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면역성입니다. 우리가 공교육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외부의 면역에서 총장님처럼 이렇게 잘 버티고 면역성도 키워서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이 신앙들이 잃어버려요. 근데 총장님이 자란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경쟁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렇죠. 예. 젊은 청소년들을 잡아놓고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는 이 관련된 이 핸드폰 또 인터넷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뜨립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씨를 뿌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거의. 제가 세상적으로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스쿨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거꾸로 온실 효과로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묘목을 올려놓습니다. 밖으로. 근데 홈스쿨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처음에 묘목을 옮겨야 되는데 자랄 때까지 그냥 온실 효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잘하도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 묘목은 잘 삽니다. 이렇게 가서. 그렇죠. 예. 근데 씨를 뿌리면 다 죽어요. 그렇죠. 또 너무 늦게 옮기면 또 힘이 그것도 없어서 또 예. 죽고. 예. 그러니까 홈스쿨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면역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홈스쿨 아이들이 더 뛰어나다는 이유가 면역성을 키우고 잘 훈련돼 있죠. 영적으로 부모의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접할 때는 세상적인 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자기 또래 애들 보면 조금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하냐니까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쉽게 말하면 부모는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활에서 지금 총장님이 많이 느꼈던 거를 자녀들하고 느끼면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서 요즘 말로는 고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뭐 뭐든지 모든 운동도 축구도 농구도 탁구도 같은 아마추어끼리는 안 늘어요. 그렇죠. 예. 근데 고수랑 같이 이렇게 쫙 있으면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더 튼튼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답을 알고 접근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더 홈스쿨 아이들이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연계도 그런데 이런 사회성, 아까 말한 사회성도 수평적인 사회성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 사회성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공감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제 교육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 목사님 혹시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셨겠죠? 네. 성경적 교육이란 무엇일까? 네,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일단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제 부모를 통한 교육인 바로 홈스쿨링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쉐마 명령이 아닌가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잃어버린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런 어떤 뭐 수평적인 이런 그 지상 명령은 잘 순종하지만 우리가 수직적인 지상 명령, 그러니까 자녀를 제자 삼는 이런 지상 명령에는 우리가 매우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쉐마 명령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직접적인 홈스쿨링 명령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신약에서 이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한 절이지만 이 안에 바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원칙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참 기뻤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보면 아비드라 이렇게 또 아비드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에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들은 교육에 대해서 엄마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녀가 잘 못 자라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꾸지람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과 위배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우리 가정들에서 아버지들의 어떤 권위주의 이것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홈스쿨링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통해서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신약의 어떤 직접적인 홈스쿨링 명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그리고 최고의 교과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홈스쿨링은 성경의 어떤 이런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라든가 성경 말씀 암송 또 큐티 나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교육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 좋은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후서 특별히 그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될 부분들은 영성 교육이라든가 인성 성품 교육 또 지성 학습 교육 그리고 어떤 천국 교육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이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의 고백은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홈스쿨의 개념은 결국 이제 홈의 변화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홈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정이란 그 구성 요소가 뭐 부모 그다음에 자녀 형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상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상하 좌우 구조가 서로 변하지 않으면 홈스쿨이라는 것은 개념상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친다 해도 또 자녀가 하나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자녀가 두세일 경우는 자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간에 어떤 돕는 관계가 되죠. 형성이 안 되면 이게 뭐 각각 따로 노는 문어발처럼 되고 말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죠. 아마 홈스쿨이라는 개념은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하의 균형도 필요하고 좌우의 균형도 필요한 이래서 홈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홈스쿨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름은 홈스쿨인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금 두 분 얘기하신 거 좀 초창기에 하실 때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뭐라는 것은 지금 경험에 비춰보면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모도 번아웃되고 자녀들도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아마도 지금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학교 제도를 가정에다가 옮겨놓는 것이 홈스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홈스쿨에서 경계해야 될 것들 홈스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든지 항상 처음에 잘못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홈스쿨 말고도 길을 물어보지 않고 가면은 그냥 자기 고집으로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집 세워 가기도 하고 또 뭐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뭐 배울 때도 뭐 테니스를 배울 때도 자기 폼으로 이상하게 한번 배워놓으면은 그렇죠. 예. 망가져 버리고. 망가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는 부끄럽게도 그냥 참 너무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어떤 집은 그렇게 해요. 남편이 결정하고 여보 이제부터 홈스쿨 하는 거야. 내일서부터 학교 보내지 마.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하 좌우 다 아이들하고도 맞아야 되고 부모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은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고려해요. 아까 지금 제가 운동 얘기를 했는데 테니스도 못 치는 사람이 이 폼으로 계속 고집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고집을 세워도 그럼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방향이 잘못되면 홈스쿨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뭐 아버지가 술 담배 다 하면서 홈스쿨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 바로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공교육에서 제가 들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가 막 담배를 펴서 막 집에 더 혼내주고 때려주고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나도 그 나이 때 폈는데 왜 때리냐고. 근데 그거는 공교육만이 아니에요. 홈스쿨 똑같아요. 그렇죠. 와이프 보고 우리 아들 나도 그때 했으니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서고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같은 내용이겠지만 먼저 했던 분들 아까 제가 고수 홈스쿨에서 시행착오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했던 분들 그런 네트워크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간접 경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우선 기본적으로 천천히 준비해 부부가 같이 그러나 너무 아이들 말에 순종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먼저 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고 그분들한테 뭐 상담도 받고 시간을 좀 갖고 준비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뭐랄까, 운동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든 에이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의 한계가 그러더라고요. 골든 에이지 때 제대로 안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 가능한 홈스쿨을 시작할 때 조금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굳혀지지 않을 때 시작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말씀하실 게 있는지. 저는 일단은 우리 홈스쿨링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어떤 욕심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좀 더 이렇게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뭐 기독교 홈스쿨링이 뭐 최고냐, 그게 정말 우월한 교육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 홈스쿨링이 어떤 최고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길이고 또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입장의 좀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자녀에게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홈스쿨링에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많은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 그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이고 부차적이고 그냥 차선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 자녀를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고 위탁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독교 교육 자체를 보게 되면 또 좋은 교육의 열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홈스쿨링이 어떤 면에서는 대안 교육이고 또 원한 교육이다. 좋은 기독교 대안 교육이자 원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가 홈스쿨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아무나 대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 지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홈스쿨이라는 개념은 부모가 교사가 되는 것이니까 부모가 가르칠 만한 역량이 없다, 또 뭐 지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혹은 뭐 역량이 안 된다든가, 또는 뭐 지성은 준비가 됐지만 직업 자체가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든가, 뭐 부모가 뭐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성이 돼야 된다. 둘째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또 뭐 그 외에도 어떤 그 조건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홈스쿨이 누구에게나 적합하지는 않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뭐 저희보다 먼저 했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부모의 그 수준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고등학교 정도 수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수준이 있지만 나는 결과물은 아이들은 많이 뛰어나게 되는 게,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지성이 있어야 되고 애들을 키우려면은 전문가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홈스쿨 선택하는 이유는 부모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앞에 쓰는 아까 말한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없애기 위해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했던 신명기 말씀 6장 4절 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듣고 따르고 다 할 때 주시는, 우리에게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보고, 저희 홈스쿨로 부모님들이 시작할 때 1순위는 이렇게 지성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 그러니까 엄마만의 결단이 아닌 아버지의 결단, 그런 결단이 되는 거지 지성은 절대 아니고, 첫 번째는요. 예, 지금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보다 먼저 된 사례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 미국의 부부가 거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도 홈스쿨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와요, 직장에. 같이 나와서 같이 일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만이 꼭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애들이 바라보는 시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찜질방에 가가지고 할머니 아줌마랑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해요. 재밌게. 학교 다니는 애들은 못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홈스쿨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홈스쿨 출신 아이들은 애들 다 데리고 놀아요. 중고등학교 되면.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은 오면은 못 놀아요. 아까 말한 건 수직적 사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애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데리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공부를 언제 하냐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잘 된 데도 없더라고요. 또 EBS 교육도 끝내주기 좋고 다 확인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요즘에 또 스마트폰까지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인터넷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성과 시간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심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좋은 그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이 홈스쿨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그런 점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과연 지성적으로 바탕이 안 되면 이것을 가능하겠냐? 네. 또 부모가 시간을 여유 있게 낼 수 없는데 그러면 가능하겠냐 할 때는 벌써 첫 단추부터 깰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답이 주어져야만 그러면 나도 내가 비록 뭐 사회적으로 큰 지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든가 또 내가 굉장히 바쁜 일정을 갖고 있는 직업이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테니까 좋은 대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리 이제 그 홈스쿨에서는 결국 부모가 이제 교사잖아요, 그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맞습니다. 지금 부모가 교사일 때 어떤 그래도 조건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김 목사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참 어려운 게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맨날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선생님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걔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엄마가 있었어요. 그거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홈스쿨 시작할 때 이왕이면 일찍 시작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가니 선생님이면서 엄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선생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는 그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되니까 학교 다니다가 만약에 홈스쿨 시작했으면은 우리 맨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 애들이. 한 6개월 동안 놀아라. 그러니까 논다는 게 그냥 뭐 노는 게 아니라 여행도 다니고 같이 박물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홈스쿨의 그 놀라운 점 또 엄마와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학교를 다녔을 때 엄마를 얼마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렵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헷갈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첫째가 둘째 보고 그러더라고요. 막 공부를 하는데 둘째가 공부 안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럼 나중에 해 그랬더니 첫째가 얘를 부르더니 너 엄마한테 배우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어. 엄마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가치관에서 올라오면서 꼭 공부만이 아니라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엄마가 다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읽고 쓰기만. 미국에서는 읽고 쓰기만 되고 순종하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안 되면 다시 또 들으면 돼요. 학교는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걔에 맞춰서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셋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애는 빠르고 어떤 애는 늦고 그렇죠. 또 과목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맞게서 시간을 주고 좋아하면은 좀 더 하고 싫으면 쉬고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마도 하면서 시행착오도 배우고 아빠도 배우고 또 먼저 했던 분들 통해서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어떤 또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에 맞는 틀 절대 필요합니다. 그게. 그 부모님들 간에도 교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 단체가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기독교 홈스쿨 협회가 가장 예. 먼저 오래전에 이렇게 설립이 돼가지고요. 나름대로 매년 학술대 컨퍼런스를 이렇게 개최해서 우리보다 먼저 했던 그런 미국의 사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후원 기관들이 있고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홈스쿨 가정들이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 교회가 이게 중심이 돼서
지원기관을 만들었던 후원기관을 만들었던 교회는 지구촌 교회 우리 이재현 목사님 좀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아주 좋은 모델로 돼 있고요. 또 어떤 건 이제 홈스쿨 어와나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거기는 각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 액티비티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단체 경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단체 경기를 할 수 없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환경 암송 또 대회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홈스쿨 지원 기관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사람이 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사업적인 가치관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기게 돼요. 예, 아쉽게도.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차원에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홈스쿨 협회가 올바른 방향을 갖고 진행하고 또 그 이사님들도 그렇고 홈스쿨 우선 저부터 저희 가정서부터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계속 방향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교회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 지금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홈스쿨 관심 갖고 또 일하고 계신데 교회가 홈스쿨을 주도해 나갈 때 가정이 주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혼자서 뭐 홈스쿨링을 하는 것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좀 돌아보게 되면 홈스쿨 가정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른 가치관이라든가 올바른 방향을 갖고 홈스쿨링 해 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혼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롭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면 엄마가 한번 다운되면 그 홈스쿨링은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누군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면에서 홈스쿨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혼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습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더 잘 가르쳐야 되는 어떤 책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소그룹 모임에 좀 같이 참여해서 영적이고 어떤 공동체적이고 어떤 학습적인 지원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스쿨링 글로벌 홈스쿨 아카데미를 통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정들을 영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학습적으로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교회로부터 이런 재정적이고 공간적인 인적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가정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학적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또 홈스쿨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룹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단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소풍이라든가 체험 학습, 뭐 학습 코칭, 진로 코칭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돕는 역할들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홈스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정리가 됐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도 전망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홈스쿨은 그 중심체가 이제 가정인데 거기서 부모의 역할이 지대하게 크다. 특별히 아버지가 이 홈스쿨에 전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고 그럼 홈스쿨이 그냥 부모가 교사이지만 부모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확장돼서 예를 들어 뭐 뮤지엄을 가질 수 있고 또 뭐 음악회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일을 도우면서 배울 수 있고 이것은 이제 가정이 중심인데 그 영역 자체는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가정에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럼 동시에 또 홈과 홈이 서로 만난 어떤 기구나 교회를 통해서 연합적으로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또 후원 기관들이 서포트를 해주면서 홈과 홈이 원활하게 또 그 각 가정에서 홈스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단체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막 이런 정도로 네. 하면 네. 거의 우리가 홈스쿨의 개념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중요하다.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적극성 지원, 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지만 항상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는 뭐 자연 학습이 되기도 하고 박물관, 음악회, 뭐 직장을 할 수 있고 또 가정과 가정 또 거기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서포트 기관으로 묶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뭐 큰 그림은 우리가 잘 잡은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그 홈스쿨링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 이제 많이 됐는데요. 우리 김남희 목사님 홈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네, 네.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면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홈스쿨을 시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안 해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역할에서 사실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물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홈스쿨 할 수 있는 모델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홈스쿨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줄 때 조금 더 쉽게 홈스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촌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인데 그게 되면 홈스쿨러 하실 때 좀 편할 것 같고요. 또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요. 다행히도 이제 홈스쿨 먼저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 예, 그분들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에 갈 수도 있고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아빠의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아빠의 적극적인 지원 없으면 저는 조금 더 고려해봐라. 또 뭐 홈스쿨만 해서 꼭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의 이제 선택한 교육 방법이고 그렇죠. 예. 더 많은 다양한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너무 섣불리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쪽에 콜링이 있는 분들은 소명이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는 것이 독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교단체나 교회 등등이 또 홈스쿨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견고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견고해지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많은 이런 기관들 또 교회들이 홈스쿨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교육의 니즈의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와 이런 사역 단체들이 좀 더 기본적인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작은 부분이라도 교회라든지 사역 단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면 도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모임 장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보면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홈스쿨 관련된 팀이라든가 또 작은 이런 코앞들을 운영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 홈스쿨 가정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이제 7년간 하면서 많은 사역의 경험들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저희가 여러 코칭 등을 통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협력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갖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여름방학 특집으로 홈스쿨, 특히 기독교 홈스쿨에 관해서 대담을 드렸는데 아마 홈스쿨에 관심 많은 분들은 굉장히 오늘 큰 유익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바이고 또 특별히 가르치되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이 사명 앞에서 시대의 붕괴와 그리고 무너짐이 결국 바른 교육을 지향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홈스쿨은 아마 이에 대한 좋은 대안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담
나오신 우리 김 박사님, 김 목사님 또 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성경이 답이다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김남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독교 홈스쿨에 대한 자담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한 섬긴 가운데 저희가 나눈 모든 대화가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홈스쿨 관심 있고 홈스쿨에 부르심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주의 훌륭한 인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섬기는 모든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